안녕하세요. 저는 니키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고급 명품 시계 매장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곳은 패션과 명품의 중심지라 불리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 매장은 뉴욕의 심장부라 불리는 5번가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로 늘 붐비죠.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어릴 적부터 시계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시작한 작은 꿈이었거든요. 매일매일 문을 열고 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은 늘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저 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시계를 고를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과정이 저에게는 매 순간 신선한 도전이었으니까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도 힘든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제 열정이 담긴 시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점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죠. 뉴욕을 방문하는 손님 중 상당수가 중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매장에 들어오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늘 큰 목소리로 떠들었고 매장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행동했습니다. 시계는 고급 상품이기에 진열장에 고이 모셔둔 제품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국인 손님들은 마치 장난감이라도 다루듯 시계를 막 만지고 툭툭 던지기 일쑤였죠. 특히 가장 힘든 건 그들의 결제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중국인 손님들은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고 항상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서 결제를 고집했어요. 문제는 그 현금이 구겨져 있거나 심지어 찢어진 상태로 건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하나 펴가며 돈을 세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곤 했죠. 직원들은 이 과정을 정말 힘들어했고 자연스럽게 중국인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웃으며 대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무질서한 행동과 요구들에 지쳐갔습니다. 매번 중국인 단체가 매장을 휩쓸고 가면 뒤처리가 엄청나게 남았어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고 진열된 시계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죠. 매번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침에 매장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던 중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매장 안을 돌아다녔고 그중 한 무리가 진열대를 건드려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황한 저는 급히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들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주워 다시 올려놓으면서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건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매장에 또 한 번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큰 소리로 떠들며 물건을 막 만졌죠.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약간 다른 느낌의 아시아인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중국인인 줄 알았죠.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했고 시계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펴보며 정중하게 다뤘어요. 다른 중국인 손님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에 제 눈길이 갔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가족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답변은 어딘가 독특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영어로 저와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나요? 그러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중국과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만난 이 한국인 가족은 제가 알던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다뤘고 매장 안에서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그 한국인 가족 덕분에 저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중국인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것을 몇 번 더 경험하고 나니 점점 더 그들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자라나길래 그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울까? 한국인 가족을 만난 그날 이후로 저는 무심코 지나쳤던 손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차 한국인들과 다른 아시아인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동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인해 겪었던 피로감은 한국인 손님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매장 안에서 예의 바르고 조용히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제 직원들도 한결 편안함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매장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명품 시계를 구경하러 들어왔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는 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조심스럽게 시계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특별히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아시아인 가족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어딘가 그들의 행동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장 한쪽에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가족도 한국인일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동안 여러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 그러자 그들은 약간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답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시계가 있을까요? 그들의 영어는 약간 서툴렀지만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중국인 손님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들은 놀라며 웃음을 띠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요. 한국 분들은 항상 이렇게 예의가 바르시네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 가족은 기분 좋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뉴욕으로 가족 여행을 온 지 일주일째라며 뉴욕의 여러 명소를 다녀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품 시계는 오랫동안 꿈꿔온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경하고 있던 시계는 꽤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졸업 선물로 사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 가족을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계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었죠. 그들은 제가 소개해준 시계를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았고 마치 시계를 다루는 손길에서조차 예의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맞이해왔지만 이렇게 시계를 다루는 손길이 조심스럽고 섬세한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시계를 고르던 중 저는 그 가족에게 뉴욕 여행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뉴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얘기해 주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들이 다른 관광객들과는 달리 뉴욕의 역사나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들은 뉴욕의 건축물과 패션 역사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인들이 문화와 지식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계를 구입하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니키 씨. 덕분에 좋은 시계를 고를 수 있었어요. 뉴욕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끝까지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매장을 떠나기 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인 손님들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인들을 한데 묶어 생각했던 저의 무지함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매번 남겼던 피로감과는 달리 한국인 손님들은 매번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저와 직원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매장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저는 종종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곤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매력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이 저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을 중시하며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한 한국인들의 질서 의식과 공공 예절에 대한 이야기도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매장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조용하고 질서 있는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문화적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였죠. 몇 주 후 매장에 다시 한번 한국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저와 직원들은 이제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종의 힐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한 한국인 가족이 매장을 방문했어요. 두 아이와 함께 온 부부였죠. 그들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념일 선물로 시계를 사주기 위해 뉴욕 여행 중에 매장을 들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장에 진열된 시계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펴보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건 너무 비싸니 다른 걸 보자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 가족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시계를 고르는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들의 취향에 맞는 시계를 추천했고, 그들은 제가 추천해준 시계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결제를 할 때도 그들은 신용카드로 깔끔하게 결제했고, 직원들에게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손님들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매장의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인 손님들과 다른 선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죠. 그들은 저희 매장의 주 고객층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인 단골 손님이 매장을 찾아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차였죠. 그 손님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와 뉴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인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항상 저를 놀라게 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이제는 매장 안에서 한국인 손님들이 오면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배려심은 저뿐만 아니라 제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직원들도 이제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할 때는 서로 먼저 나서려고 하곤 하죠. 우리는 이제 한국인 손님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매장을 정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난히 조용했던 매장에 갑작스럽게 아시아인 관광객 한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한국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시아인이었지만 전혀 한국인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큰 소리로 떠들고 진열장에 놓인 시계를 막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무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인사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직원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조용한 예의나 차분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들이 계속 한국어로 말을 했기에 저는 그들을 한국인 손님으로 여기며 응대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된 시계를 무심하게 만지작거리며 떨어뜨리는가 하면 큰 소리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매장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그들의 시끄러운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때 저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그러자 그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죠. 그들은 한국어 대신 중국어로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당황했고 매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저는 뉴욕 경찰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정도가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다루는 태도가 거칠었고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은 불안해하며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저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한국인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한국인으로 생각했던 제 판단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이렇게 부족했던 걸까? 그 다음날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날따라 문을 여는 제 손길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할까 봐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서 매장 앞을 바라보니 한 아시아인 남성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긴장했지만 이 남성은 매우 정중하게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니키 씨 맞으시죠?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사건에 대해 들었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어제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는 차분하게 어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 중북부에서 온 조선족입니다.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은 엄연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가 조선족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사이의 역사적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며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혼란스러운 사건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긴장감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인 손님들을 통해 느꼈던 긍정적인 인상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니키 씨, 한국인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인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언제나 저에게 기쁨을 주셨거든요. 이번 일로 한국인과 조선족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매장에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고 그들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이 단순히 매장에서 만나는 손님들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다른 아시아인 손님들을 대할 때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어요. 한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다른 아시아인들 사이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모나 언어만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던 저는 매장에 작은 한국 코너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한국과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물론 한국어로 된 간단한 안내문도 포함했죠. 매장을 방문하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저는 한국인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은 제 아이디어에 매우 기뻐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매장을 떠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한국인 손님들이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매장 안에서 시계를 다룰 때도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과의 인연이 단순한 손님과 매장, 주인의 관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장을 찾는 한국인 손님들이 저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방문이 늘 기대되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매장을 밝게 만들었고, 직원들도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한국인들과의 특별한 경험이 쌓이면서 제 삶은 그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한국인 손님들은 항상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 정중한 말투, 그리고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는 따뜻한 마음이 매번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섰죠. 그래, 나도 이제 한국을 한번 가보자. 한국을 여행하고 그동안 제 매장을 찾아주었던 한국인 손님들의 본국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매장에서만 접했던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이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한국으로 떠나보는 게 어때?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찬성했습니다. 그는 매장에서 한국인 손님들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 다 이미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곧바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한국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시간이었죠. 가장 기대되는 것은 과거에 저희 매장을 찾아왔던 한국인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준 분들이었으니까요. 그 가족과의 만남은 제 매장을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고, 저의 편견을 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된다면 그동안 전하지 못한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인상부터 감탄하게 되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호텔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목적지를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호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정중했죠. 여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고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차분하게 줄을 서서 탑승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인들의 정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 가게를 구경하며 간단한 먹거리를 사 먹을 때마다 상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었고 사소한 것에도 늘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어떤 상인은 우리에게 맛보라고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이 작은 친절들이 모여 여행 내내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러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한참 바라보더니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니키 씨 아니세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제야 그들이 바로 예전에 뉴욕에서 저희 매장을 찾아왔던 그 한국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뉴욕에서 저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첫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던 분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 가족은 저희가 한국에 온 것을 매우 반가워하며 자신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한국의 따뜻한 정과 배려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의 인연이 이렇게 한국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죠.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손님들이 찾아오는 나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나라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저는 다시금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그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매장에 다시 한국의 국기를 걸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할 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를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을 만큼 한국어도 익숙해졌어요. 매장을 찾는 한국인 손님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항상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고 그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예의 바른 태도는 저의 사업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인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시작된 인연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니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듣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